시간 좌장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최진호입니다. 오늘은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타파메디스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어떻게 분류하고 진단하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강의는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 서울성모병원 윤종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타파메디스의 약물의 특징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 김다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본 강의는 대한심혈관 약물치료학회와 대한심뇌혈관 질환 예방학회 공동 주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최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장 아밀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심장 아밀로이드를 어떻게 진단하고 분류하나입니다. 아밀로이드증이란 비정상 피브릴 단백질이 매트릭스를 이뤄서 세포 사이에 침착하게 되어서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국소적으로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심장에 생기는 경우는 주로 골수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라이트 체인이 아밀로이드 피브릴을 만들게 되는 AL 타입이 있습니다. 이외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트랜스사이레틴이 비정상적으로 아밀로이드 피브릴을 형성하게 되는 ATTR 타입이 있고, 아주 드물게는 전신 염증반과 관련해서 생기는 AA 타입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AL 타입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형질세포 이상으로 비정상 면역 글로불린이 라이트 체인이 아밀로이드를 만드는 것으로 전신을 다 침범할 수 있는데, 심장과 키드니, GI 트랙 및 너브를 침범하면서 증상이 나오는 타입이 됩니다. 트랜스사이레틴은 정상적으로 갑상선 호르몬과 망막의 레티놀의 트랜스포트를 관여하는 단백질로 정상적으로는 테트라머를 이루게 되지만 비정상적으로 모노머를 이루게 되면서 주로 심장과 너브에 아밀로이드 침착을 시키게 됩니다. 심장을 침범하게 되는 카디악 아밀로이드는 주로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패스의 전형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양심실이 두꺼워지고 심방 부정맥 및 페리카디아 리퓨전, 전도 장애들을 잘 동반하게 됩니다. 시스테믹 인발브먼트를 하는 경우 전신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와서 혀가 커지면서 잘 못 먹는 분도 있고요. 흔히 뉴로패스를 잘 동반하게 되는데, 이때 오토노믹 뉴로패스가 심하면 어지럼증 혹은 실신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카팔 터널 신드롬도 초기 증상으로 많이 발견되는 증상이고, 키드니를 인발브하면 단백뇨도 많이 나오게 되며 퍼퓨라, 웨이트 로스, 헤파토메갈리 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ATTR 아밀로이드는 뮤테이션에 의해 간에서 만들어지는 트랜스사이레틴 단백질 구조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아밀로이드 피브릴이 만들어지게 되는 히레디타리 타입이 있고요. 주로 심부전과 말초신경 혹은 오토노믹 너브의 뉴로패스가 동반되게 됩니다. 반면에 C9 타입으로 불려지는 와일드 타입의 TTR 아밀로이드는 뮤테이션 없이 정상적인 트랜스사이레틴이 침착되는 질환으로 주로 심부전과 함께 카팔 터널 신드롬 혹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등이 잘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실제로 아밀로이드를 진단하게 되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은 임상 양상이 보일 때 아밀로이드를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즉, 당뇨가 없는데 뉴로패스가 심하다든지, 다른 원인 없이 양측성으로 카팔 터널 신드롬이 나온다든지, 당뇨나 신장질환 없이 단백뇨가 나오고
혈소판은 괜찮은데 멍이 잘 든다든지, 고혈압이 없는데 LV 하이퍼트로피가 생기고, 노인이나 여성 같이 전형적인 HFpEF의 리스크 팩터가 없는데도 환자는 HFpEF 양상이거나, 코로나리는 정상인데 Q웨이브나 트로포닌이 높다든지, 심방세동도 아닌데 스트로크가 자주 생기는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심장 아밀로이드 진단의 중요한 키가 되는 심전도 파인딩은 잘 아시다시피 로우 볼티지가 있고 Q웨이브가 관찰되는 등의 양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모든 경우 나오는 게 아니고 반 정도에서만 나오고요. 약 15%에서는 반대로 LV 하이퍼트로피의 양상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심초음파 영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장축 방향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는 지표인 E' 벨로시티나 S' 벨로시티가 매우 낮게 되고 글로벌 롱지투디널 스트레인도 감소하게 되지만 레이디알 혹은 에이피칼의 펑션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스파클링 텍스처의 양상은 CKD나 ESRD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페시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질환이 없는 상황인데도 월 시크니스가 두꺼워지면서 스파클링 패턴이 관찰된다면 아밀로이드를 의심하게 됩니다. 심초음파 검사에서 특히 스트레인의 패턴이 에이펙스 쪽, 이렇게 볼즈아이 뷰에서 보면 가운데 부분이 빨갛게 스페어링 되는 양상으로 나오게 되면 아밀로이드의 특징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에이피칼 스트레인까지 저하되는 경우 예후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디악 아밀로이드 자체를 진단하는데 카디악 MRI는 매우 정확도가 높아서 주로는 서브 엔도카디알 딜레이드 이넨스먼트의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주 티피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오카디알 널링이 잘 되지 않아 딜레이드 이넨스먼트 영상에서 마이오카디움이 까맣게 되지 않는 서브 옵티멀 널링의 양상이 보여도 마찬가지로 티피컬한 파인딩으로 진단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클리어 이미징, 특히 DPD 스캔은 TTR 아밀로이드에서 더 특징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뉴클리어 이미징, 특히 DPD 스캔은 TTR 아밀로이드에서 더 특징적으로 보이게 되어서 AL 아밀로이드와의 감별 진단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심장에 강하게 업테이크되며 보는 희미하고 소프트 티슈가 진해지는 경우 티피컬한 파인딩으로 TTR 아밀로이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진을 위해서는 바이옵시를 해서 콩고레드로 아밀로이드를 진단하고 서브타입을 확인하는 데에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가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이는 국내에서는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진단법이지만 외국에서는 레이저 마이크로 다이섹션을 통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기법으로 정확한 진단과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비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름 프리 라이트 체인 어세이를 통해서 AL 타입인지를 먼저 확인하여 이상이 있다면 결국 본매로 바이옵시를 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상이 없다면 핵의학 검사를 시행해서 TTR 아밀로이드가 의심이 되면 진 스터디까지 진행해서 뮤테이션이 동반된 패밀리얼 타입인지 와일드 타입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아밀로이드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정리한 것인데요. 에코에서 롱지티디널 스트레인이 감소하지만 에이펙스는 비교적 정상인 경우, LV의 월은 두껍지만 EKG에서 심전도 QRS 볼테이지는 매우 낮은 경우, 심초음파 검사에서 하이퍼트로피가 보이면서 판막, septum, RV 프리올도 같이 두꺼워진 경우 아밀로이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MRI에서 익스트라셀룰러 볼륨이 증가하고 널링 타임의 이상으로 디퓨즈한 레이트 게돌리민 이넨스먼트가 관찰되는 경우,
폴리뉴로패시 혹은 오토노믹 디스펑션이 매우 심한 경우, 카르팔 터널 신드롬이 양측성으로 오는 경우, 카디악 트로포닌 검사가 지속적으로 마일드 엘리베이션을 보는 경우도 카디악 아밀로이드를 생각해야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라스 블로커나 베타 블로커를 소량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인톨러러블하여 이를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 카디악 아밀로이드를 생각해야 되겠고, 또한 고혈압 환자가 다른 약을 치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도 카디악 아밀로이드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강조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